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 이병도 그 관련된 우리 친일 사학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극복해야 할 이병도 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조병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요즘에 정말 열일하고 계시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는 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싸우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척결해 하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있다고. 청소하고 있다고. 예, 네, 꾸준히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도 청소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페이스북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철승 변호사님 페이스북 들어가셔가지고 응원과 지직을 많이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병도 사관에 대해서 식민 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랄지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은 뭐 단군을 신화로 그냥 격화시켜 버렸던 거, 그다음에 영토를 축소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족혼을 말살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다뤘던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NGO 단체에서 얘기한 또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잠깐 좀 언급을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극복할 식민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병도 사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병도 조선일보 기고문 네, 네. 요거를 좀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예. 예. 저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병도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민족적인 학자적인 양심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역사를 왜곡, 조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조선일보에 특별 기고문을 제시를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이제 보냈는데 그게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사서 20만 건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남산에서 전부 다 이제 불태웠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마도에 있던 자료들도 전부 다 회수를 했고 또 1925년도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차용 형식으로 그 자료들을 빌려다가 패망하고 갈 때 일본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일왕실 도서관에 지금 비치되어 딱 하는 게 지금 밝혀져 있고요. 박창하라는 분이 거기 이제 사서로 있으면서 그 기록을 2차 대전 때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서를 옮긴 내용도 있고 그걸 또 목록을 정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서를 다 불태웠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당군은 이제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조선 시대 때까지 이제 제사를 지냈다. 국조로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문을 보냈었죠.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약탈당해 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은 족보를 빼앗겨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 침략자들한테 돌려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까요? 그 임나 일본부설이 지금 일본 교과서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일본 측의 주장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가야 신라 속에 자기들이 통치했던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다시피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자기들이 통치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신공왕후 얘기를 하면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왜곡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 임나는 대마도가 임나다. 그런 이제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에 이제 임나 본부에서 주장하는 지명들과 유사한 지명들이 일본 내에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본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을 다스린 것을 이제 유사한 이름 한문 이런 것을 이제 따가지고 이제 우리 남부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들을 이제 비정을 해서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리 대표적인 게 지금 남원이죠. 네. 김운구. 김운이라는 것은 일본에 지금 있습니다. 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운봉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게 역사 유적지를 김운국이 거기에서 다스렸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지금 김운국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운동가들이 안 된다. 일본이 자기들이 임나 본부 때 경영했다라는 가상의 김문국을 우리가 유네스코에 그 이름으로 올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저때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도 다라국이 있었다라고 일본은 얘기를 해요. 다만 그것도 한문으로 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비정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다라국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국과 다라국을 이제 임나 본부에 하나로 보고 등록을 일본이 그렇게 비정해 놓은 것을 우리 지금 뭐 학자는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문국이라는 거죠. 네, 기문국. 그렇습니다. 네. 예. 합체는 다라국. 네. 그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겠죠.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기보다. 물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뿐만이 아니고 정부 관련 부처와 아, 다 또 협의해서 지원을 뭐 받아서 하는 하는 걸로 거니까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고향 관련된 이야기라서 네, 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주의 깊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운봉 고지에 예. 그 이제 고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 맞습니다. 고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고문이라고 이제 고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자, 한민족사의 어떤 그 왜곡 내용 이것도 좀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북아 역사의 진실 규명하는 것이 이 땅의 한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중독 또는 외독 그리고 또 양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이게 독자가 이제 독국문 할 때 독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식민상한의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중국의 그 주장, 그리고 또 일본의 주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젖어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주체성, 그런 이제 사상보다는 서구의 기독교적인 사상 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지장이 있다,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독이라고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개 저희들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 한 뭐 식민 그 사학 중에서도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왜곡을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탕록대전 얘기죠. 네. 탕록대전은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치우천왕 얘기죠. 우리 배달국의 14대 황제 치우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전쟁의 신이죠. 철갑을 뭐 머리에 이렇게 빛이 나고 뭐 철을 쇠를 먹고 이랬다는 기록인데 그거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우리가 일찍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탕록대전은 이 이제 치우가 중국 그 진화족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때 그 전쟁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탕록대전이 탕록에서 이제 큰 싸움이 났었죠. 이 탕록대전 그림은 우리 지금 서울의 숲 거기가 옛날에는 무슨 섬이었습니까? 경마장이 있던
뚝섬. 뚝섬.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뚝섬에 거기 이제 우리가 당군 치우를 지나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출전할 때 거기에 가서 제를 올리고 했고, 또 이성계가 거기서 방언이가 함흥차사 돌아왔을 때 활 쏘았을 때 피해서 그 지명 이름이 할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탕록대전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제가 그걸 허락을 합니까? 우리 이제 한민족이 이제 약소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뚝섬에 있던 이걸 없애버리고 탕록된 치우사당을 없애버리고 동묘를 이제 크게 지어서, 동묘가 간우장을 모신 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당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경마장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말발굽에 이제 짓밟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뚝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림을 얘기하고 치우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지금은 중국이 자기의 삼조당에 모셔놨죠. 자기 민족에 이제 복귀하고 누굽니까? 3대 이제 시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치우다. 이래가지고 묘족들 이제 조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삼조당에다 모셔놓고 시조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얘기한 탕록 대전과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은 우리가 얘기를 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나본부도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한 5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제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병도 얘기를 조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병도가 회개한 이유, 죽을 때 이제 회개를 했다 그러는데, 네. 회개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우리 최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법학을 전공하셨고 일본 와세다 대학 이병도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귀국하고 나서는 여러 곳에 계셨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법학관을 만들고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이제 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이제 국사 역사 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배운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왜 이럴까?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자기 친구 이병도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병도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병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병도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을 때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 네가 죽고 나면 잘못된 역사 후손들이 계속 배우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도 아마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문을 실습니다. 그걸 이제 이병도 회계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제가 당군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당군의 그 제사를 이제 우리 이 조선 시대까지 이제 지냈다. 국조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지낸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뭐 9월산에 가면 삼성사 그런 데서도 이제 다 지냈다, 그런 얘기고, 당군은 이제 신하가 아니고 우리의 국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게 저 자료 최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병도 사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타이틀이 당군은 신하 아닌 우리 국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조로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는데, 사실은 이제 일제 때 저거를 신화로서 네, 그렇습니다. 신화로서 이제 네, 제사를 네. 지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뭐 왜곡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근데 또 역사 왜곡이라는 게 요즘에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요즘에 또 젊은 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다녀요. 예.
한국 상고사 뭐 입문 재야 사학자는 뭐 사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학자 그림에 오른쪽에 세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재야 사학자들이 터무니없이 이제 민족 사학을 앞세워서 주장을 한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나서서 역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이병도의 이 회계문을 보고 이제 노망이 들었다. 스승을 보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노망이 들었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제야 사학자들을 주장하는 식민사학의 그 카르텔을 얘기합니다. 그 카르텔 때문에 우리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 뭐 논문도 통과가 안 되고 또 식민사학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교직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기관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젊은 학자들은 그런 카르텔이 없다. 우리도 그런 자료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싶다.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그런 우리가 양심 없는 학자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병도의 회계문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최태영 네. 박사하고 이병도 박사가 같이 쓴 책이 이제 바로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그 네, 책에 이제 그렇습니다. 집대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한국 상고사 입문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최태영 박사가 3년간 이제 설득을 한 가운데 이제 공저로 이제 책을 이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쓴 책이 한국 이제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책은 최태영 이병도 박사가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이제 미국에서 교재로 좀 쓸 수 있도록 좀 책을 출판해서 보내달래 해서 영문으로 책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영문으로 책을 편찬한 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번역본이 지금 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존에 이병도 사관이 주장했던 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왜곡한 것을 바로 잡아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병도가 지금 복원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병도가 회계를 하면서 쓴 이제 다시 고쳐 쓴 네, 그러니까 다시 고쳐 쓴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위만조선 한사군 위치를 이건 이제 다시 복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좌측 지도에 보면은 위만조선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실제 앞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사조선과 위만조선과 한사군이 있었던 위치죠. 네. 예.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제 위만조선을 표시해 놨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연대 순대로 네.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 자리에 위만조선이 있었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한사군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한사군이 고구려 전체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중국이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한 나라가 4개의 군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고조선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는 이 한사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이 이제 국조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한 단군에 대한 어떤 기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기록들이 있나요? 아, 많죠. 그냥 단군세기. 네. 이 단군세기에도 보면 1대부터 47대 왕의 실적부터 취적까지 연도까지 싹 다 나와 있죠. 네. 예. 그것뿐만 아니고 뭐 단군에 대한 기록들은 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대개가 다 없애버렸죠, 그죠? 그게 지금 이제 일본 일왕실 도서관에 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단군색이라는 것만 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이니까 1대부터 47대까지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업적이.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군을 그 신화처럼 묘사해 놔요.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단군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환인의 아들로 해가지고 뭐 해서 나타나 가지고 고조선을 세우고 뭐 무슨 뭐 2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갑자기 어디 신설이 돼서 들어갔다. 네. 국사책에 그럼 황당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 가지 사실보다 네. 한 가지 이 실화가 신화가. 진화가 네. 더 와닿고 감동적이고 네. 또 더 전파나 홍보 효과가 더 좋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시조들 전부 다 설화를 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리 국조들의 신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 자, 이런 신화는 있지만은 네. 실제로 무슨 뭐 연구된 뭐 역사는 단군은 그 이제 그 왕의 네. 호칭이고 그 몇 대까지 내려오고 뭐 이제 하면서 그 설명이 좀 자세히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단군한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제왕운기나 아니면 네, 단군색이나 뭐 이런 그 역사서들을 마치 인정을 안 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계에서 제왕운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는 네. 편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와 있는 환단고기, 단군과 우리 환웅에 대한 옛날 고서라고 하는 환단고기는 이제 인정을 안 하죠. 네. 예, 뭐 환단고기는 뭐 우리가 개윤수 선생님이 다 이렇게 다 있는 내용들을 엮어서 써낸 책인데 그거와 식민사관과 내용이 너무 상이하니까 그렇죠. 뭐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제왕운기에도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뭐 공식적으로는 제왕운기까지는 뭐 인정을 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환단고기가 뭐 위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아주 상상력을 그 상고사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면서 아주 웅장해지는 기분이 드는. 보셨습니까? 예. 네. 그뭐 큰 책은 볼 거고 네. 뭐 얇게 나와 있는 뭐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큰 책도 재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그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나 영혼이나 이런 걸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일제가 했던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일 사학자들 지금 현재 사학자들 강단 사학자들이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뭔가요? 국조로 인정하는 거와 네. 이제 신화로 하는 것은 좀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뿌리 없는 민족이 어디 있고 부모 없는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떠나서 우리의 국조는 있어야 된다. 나라를 세운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국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조는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양도 기독교적인 서구의 사상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제 저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그 교정에 단군상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순간에 그게 목이 잘리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사학이나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에 한 70 내지 80%가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다 학교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군을 국조로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네. 음. 그 실제로 그런데 이제 당군에 대한 제사를 또 구월산이랄지 그다음에 강화 만이산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개천절. 뭐 그거는 이제 일부 예. 그래도 전통을 이어오는 네. 그런 이제 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당군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네. 이제 당군능을 만들었는데 그러다면 진짜 평양이 이 고조선에 도읍지고 그리고 또 당군이 그러면 실제 평양에 묻혀 있느냐? 북한이 그렇게 선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당군 중에 두 분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다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북한에서 복원한 이제 그 당군능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동항에서 돈하러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평양으로 온 사람들이 서울을 거쳐서 한 세력은 경주로 가고 한 세력은 나주로 가죠. 그래서 그 나주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를 이제 도우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근원이 이제 거기에 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이 당군을 이제 받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도읍지로 평양을 얘기하면서 대동강을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봅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인더스, 메소포타미아까지. 네. 그런데 5번째 문명이 바로 대동강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 당군이 이렇게 세운 문화다. 이렇게 대동강 문명설까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측면에서는 주체성, 우리 정체성과 관련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또 사실이 아닌 또 다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뭐 또 의문 내지 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좀 교류를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뭐 그런 분야로 보여집니다. 네네. 자, 민족주의 사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사관으로서 민족주의 사학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태동이 된 거죠? 네, 그거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식민사관에 네. 대응하는 이제 네, 개념이 네. 이제 우리 민족사회라고 보면 되고요. 네. 민족사학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기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태호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박은직 선생님 이제 요런 이제 계통으로 해서 쭉 이제 이어져 왔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쓴 역사가 역사관이 이제 우리 민족 역사관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륙사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륙사관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우리 네. 역사고 대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고조선 얘기는 뭐 차지하고 네.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라면 그 유민들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역사도 우리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게 바로 이제 반도사관이죠.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대륙에서 흉기한 그 역사와 민족, 우리가 3,000년을 통치하는 기간에 중국은 불과 뭐 몇백 년밖에 통치를 안 했거든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 통치를 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에요. 민족 계열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한족이나 맥족이나 또 우리 조선족이나 선비족이나 뭐 중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동이족이라고 크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동이는 아니고 동호가 이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한족은 진화족이다 말입니다. 진화족은 만리장성 산해관을 넘어오지를 안 했어요. 못 넘어오게 자기들이 만리장성을 쌓고 밑에서만 있었죠.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 우리가 고조선이 차지하고 고구려 발해가 차지했던 그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두는 거기를 우리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대륙사관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대륙사관에 관한 연구로 좀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러셨네요, 박사님께서. 네,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 논문 발표하는 또 현장 그림도 있네요. 네, 사진도 네, 있고요. 네. 아주 멋지십니다. 네, 네. 백범 기념관에서 금년 네. 6월 달에 네. 제가 이 대륙사관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죠. 우리 저 식민사학 쪽에서는 전혀 뭐 이쪽은 뭐 알고도 외면하는 건지 뭐 또 역사 연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 제야 사학자 민족주의 사학자들 중에서도 이 대륙사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아, 단지 관심을 가진다면 아까 기자 조선 위만 조선의 위치가 어디였었는지 그 성격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면서 이제 땅의 위치 우리 강력의 변천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대륙사관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제 우리 단재 스님께서 중국에 또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자료들을 많이 모으시고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제 대륙사관에 이제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이병도 사관 또는 식민사관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관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건데 크게 식민사관이나 이병도 사관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건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냥 어떤 물건을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뿐이지 무슨 역사라고 하는 게 민족의 어리고 혼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뭐 이해를 하거나 또는 거기서 뭔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걸 아예 배제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연과학에서 그 자연 그 대상물 물건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 여기는 그러한 역사관 그거를 이제 랑케 사관이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뭐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또는 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규정을 짓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는 민족의 혼이기 때문이야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거든요. 네. 그러한 그 큰 두 가지 그 부류가 있는데 일제 식민 통치에 그 협조를 했던 이병도 같은 그런 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민족의 어리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배격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의 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제의 식민사관에 부역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이병도의 후예라고 하는 뭐 아까 전에도 뭐 젊은 역사학자들이라고 여러 명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기본적으로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증거, 유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증거가 있으면 사실 인정하는 거고 없으면 인정 못 하는 거지. 뭐 무슨 무협 소설 쓰듯이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그 철부지 같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말들을 툭툭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왜 역사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과 혼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와 생각을 가지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을 주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극복하자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또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의 이제 그 사관은 일관성이 있는 주장.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뭐 그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역사는 진짜 조선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인의 마음,
그 힘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혼이 있어야죠.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 공간, 문화를 갖다가 현대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어. 이것도 다 이제 일본의 우리 유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의 학계를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세분화 시키 가지고 너는 이 부분만 알아. 다른 부분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뭐 박사도 그 부분만 박사지 네가 다른 걸 뭘 알아 하는 게 바로 일본이 우리 학계를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거 종합적인 연관적인 학문을 못하고 한 분야만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역사도 다른 인문사회 문화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관통하는 어떤 일관성이 있고 그 주장에도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뭐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교과서를 편찬했다면서요. 네, 제가 일부 마지막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저도 뭐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아니,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단재 선임을 공부하고 또 이제 간도 땅을 이제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인물사들을 많이 봤는데 누구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까마득히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금년 초에 제가 이제 알게 됐죠. 보니까 우리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참 춥고 낯설고 풍찬도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오로지 역사만이 희망이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미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규정에도 넣고 법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상으로 우리가 국사 교과서를 편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보급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누가 편찬을 하셨습니까? 집필을 담당하신 분이 궁금한데. 그분은 이제 바로 김교헌 아.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가 김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뭐 화면에 네. 보면은 예 김교헌 선생님이시죠. 김교헌 선생님인데 대종교 나철 선생님을 이어서 네. 이대 이제 교주를 하셨죠. 대종교는 단군을 모시는 모시는 종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도 보면 단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종교적인 색채는 없습니다. 네. 예, 종교적인 색채는 없고 그래서 이 김교훈 선생님은 우리 과거 격제하고 여러 요직에서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 직책 이름이 길어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있으면서 우리 이 옛날 자료들을 다 보신 분이에요. 네. 자료를 다 보셨어. 그 역사책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두 권입니다. 두 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단민사, 네. 신단민사 배달족 역사.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가져왔는데 네. 지금은 다 절판이 됐습니다. 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네. 예, 제가 이거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예, 배달족 역사 네. 해서 요거는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진 겁니다. 영인본이군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단민사 뭐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네. 예, 신단 조금 저쪽. 예. 예, 신단민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신단민사는 네.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예, 그게 한자로 집필돼 있습니까? 한자하고 한글하고 혼용입니다. 혼용이에요. 한번 예, 혼용이야? 그렇습니다. 국한문 혼용입니다. 네. 아주 쉽게 네. 적어놨죠. 그래서 이 김교원 선생님이
이제 저자로 집필자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서 네. 이제 집필됐고 이 책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책들은 이제 몇 건이 있었죠. 네. 다만 이제 국사 교과서로 쓴 것은 이제 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국사 교과서로 썼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증명을 해봐라.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 보면은 1921년도인가 2년도에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 책 광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 보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 신단 민사를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중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책 선전도 나옵니다. 광고도. 그래서 이 책 금액이 얼마다. 20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20한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서 보기 바란다. 그리고 광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재미나는 것은 여기 목차에다가 저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목차에다가 배달족 교과서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하. 예, 좀 이따 자료 나오면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였군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 교과서는 이거 네.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예.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친 국사 교과서.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네. 다른 교과서는 있었죠. 그 네.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네. 드리자면 상해 임시정부도 그 임시정부 그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뭐 많았습니다. 네. 예, 뭐 인성학교를 비롯해서 네, 네. 인성학교에서도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아마 네.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동포들한테도 많이 보내졌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흥무관학교나 아니면 그 군사학교에서도 네. 교재로 다 썼고요. 아, 그리고 일반인들도 예. 구입을 해서 썼고, 예, 그랬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금서였겠네요. 그럴 겁니다. 못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 원본 사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인 거고 그게 왼쪽에 노랗게 보이는 게 네. 이제 신단 민사고요. 예. 오른쪽 게 이제 배달족 역사입니다. 아. 오른쪽 최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배달족 교과서 상고 시대 아마 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상고 역사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위에 나와 있는 게 배달족 교과서입니다. 네네.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역사.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배달족 교과서라는 걸 네. 이제 여기 딱 명시를 해놨죠. 신남 민사에는 그냥 상고 역사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달족 역사 책에는 그렇게 딱 교과서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놨죠. 네. 네. 이 배달족 역사의 어떤 주요 내용이나 뭐 이런 네, 것도 네.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족 역사는 우리 상고 시대부터 우리가 갑오 경장을 거쳐서 조선이 가볼게요. 이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적어놓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상고 역사에서 이제 신시 시대, 그다음에 배달 시대, 부여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족 교과서 이제 중고 시대에는 이제 제 1장 열국 시대,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고 시대에는 여요 시대, 고려와 요 시대, 요요? 예, 여요 시대를 해서 고려하고 요나라 시대. 그 요나라를 그러면 우리의 역사로 간주를 했었던 건가요?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금 시대. 여금 시대라고 고려하고 하는 건 금나라. 금나라도요? 예, 우리 역사로 다 가르쳤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넘어와서 이제 뒤에 청시대로 이제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뭐 많이 알려져서 제가 여기 생략을 했고요. 일단 요 이제 신시 시대, 배달 시대, 부여 시대는 당군이 이제 백두산에 강림해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을 이제 열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제1과 민족의 상거, 제2과 신인의 하강, 제3과 신인의 능력, 제4과 단부의 정치, 제5과 신시의 명칭 이래하고 이제 배달 시대에 가면 제1과 당군의 건국,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도와 치수, 축성과 설단, 그다음에 이제 국계를 감정, 제 사과에 보면 국계를 감정, 국경을 감정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네. 고조선 국경이 어디까지인가, 국경 회담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지도가 바로 있습니다. 예, 그 지도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요점을 정리를 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 지금 그렇다면 네.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지금? 평가가 없죠. 어, 알려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배달족 역사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입수를 해서 제가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다시피 희미하고 한문을 잘 해독이 안 되고 돼도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잘 모르는 한자면은 이걸 옥편의 사전에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환자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대륙사관 발표할 때 이 배달적 교과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것도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대륙사관과 관련된 것만 분석을 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 뒤에다가 원본을 싣고 이래가지고 내가 국회도 갖다 주고 말이야 문교부도 교육부도 갖다 주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친 국서 교과서다.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으면 이 역사관도 이어받아야 될 것이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지네요. 예. 힘듭니다. 네. 자, 그 역사 교과서 안에 그러니까 신단민사 네, 그 네. 안에 지금 고조선 강력도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국경회담을 해서 이제 그려놓은 고조선의 강력도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고조선 강력도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가 있고 오른쪽에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 쭉 올라가 가지고 흑룡강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흑수라고 기록에는 많이 나오십니다. 흑룡강을 타고 나서 이제 소흥안령을 지나면서 가로질러서 소흥안령 그 하나의 지루를 타고 다시 넘어와 가지고 대흥안령 이제 몽골 공원하고 그 경계되는 지역이죠. 이제 대흥안령을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레만에 와 접하는데 여기가 이제 산해관입니다.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산해관이면 이제 만리장성 기점이죠. 만리장성이 있는 기점까지 딱 요렇게 고조선의 강력도를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조선 강력도 있는 요 오른쪽에 바로 요서고 요하고 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병도가 회개할 때 그려놓은 그림 여기에 그 위치가 다 있었다는 거죠. 한사군이라든지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술회에 이제 태자 부루를 했는데 2대 당군이죠. 부루가 2대 당군을 파견해서 이제 양국 접경 지역인 이제 도산에 모여 가지고 국경 회담을 했다. 그래서 조선의 강력을 정했는데 강력이 동쪽은 대해, 동해요. 그다음에 서쪽은 흥안령을 끼고 남쪽은 발해에 이르며 북은 흑룡강을 넘어 그 끝이 멀고 아득하였다. 유주와 영주가 조선에 속하였다. 땅의 넓이가 만리라 되었다. 만리가 넘었다는 거죠. 네, 만리가 넘었다. 아니 그 지금 우리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천리인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만리라면. 아니죠. 3배가 아니죠. 이게 직선으로 3배니까 면적으로 한번 그렇죠. 따져보세요. 네, 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는 이 강력도의 면적을 제가 다 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적학자이기 때문에 저 말고는 이제 못하죠. 이걸 면적을 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선들을 인공위성 영상에 다 올려서 그 점들의 좌표를 다 주워내 가지고 이걸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면적을 다 산출해냈죠. 네. 우리 한반도의 6.3배입니다. 어. 네, 그것도 처음으로 우리가 고조선이 여기까지고 이게 우리의 영토고 이 안에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 위치와 크기와 모양을 알아야 된다. 위커머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지리적 범위죠.
그걸 알아야 된다 해서 그걸 제가 최초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기사 발표한 내용이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주최 측에서 중간점 가가지고 40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족사학자들, 제사학자들이 논문 40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조병현 박사가 발표한 상해 임시중부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이채로웠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는 대륙 사관을 실정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이제 주최 측에서 그렇게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이제 뭐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6.3배라면 네, 남북한을 합쳐서. 합친 네, 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유럽의 프랑스보다도 훨씬 큰 나라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남북한 합치면은 영국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프랑스보다는 훨씬 크죠. 훨씬 큰 나라. 네, 그 면적과 유사한 국가가 어딘지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네, 그거를 딱 제시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건데요. 네, 네, 네. 와.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국 사신하고 그 영토 교섭을 해가지고 확정했다고 했는데 네, 그 네. 우국이 그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게 뭐 혹시 중국의 그 전설 시대 뭐 우왕 때인가요? 근데 그때 중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때에는 네. 여러 나라들이 이제 활거를 하고 우리 고조선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네. 여러 나라가 모인 이제 연합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인접한 국가들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한 나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그래요. 더 한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병도 반도사관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점들은 어떤 건가요? 네,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네. 요나라 금나라를 우리 역사로 가르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병도는 반도사관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대륙사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요나라 금나라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 만이산에 가면 거기 저 밑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은 아골타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거기 가면은 만이산 올라갈 때 보면 거기 지금 교회가 조금만 하나 섰고 그 저때 삼청 단위가 벌떡 절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그쪽에 보면 오른쪽에 절이 있죠, 그죠? 거기가 개천각, 예, 개천각입니다. 그래서 만이산에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저게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금나라 시조 아골타도 지금 모셔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도 태조도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형제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국이었다가 부모국이었다가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면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우리 와서 도와준 것이고 그래도 이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상세히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바로 요나라와 금나라의 태조부터 시작해서 영령까지 다 하고 중간에 큰 사건들까지 다 기록을 다 해놨죠. 그러면서 몽고가 진입해가지고 이제 고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금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남쪽은 금나라 우리 고려가 있고 북측에 이제 금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당군 이래에 북쪽 지역에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끊어진 것은 최초의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압록강, 리하강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이 한반도에 있는 거는 남쪽, 그리고 그 북쪽은 북쪽. 그래서 남북조 시대, 남북 얘기가 아까 제목에서 나오는 게 그 지역 안에 있는 고조선 강력도 안에 있는 지역을 우리 배달 민족의 영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우리 역사로 보고 국가도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계열이 해온 나라로 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고구려 발해를 자기들 지방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북공정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 그 유민들이 세우고 그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을 우리 역사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동북 공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요 국사교과서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단재 선생께서 신채호 선생께서는 그래도 그 고려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발해가 멸망하기 전까지 남북국 시대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해가 그 거란족한테 요나라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왕건이 우리 북쪽 동족을 멸망시킨 이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요나라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제 그거를 고려의 어떤 그 국가 외교 정책으로 딱 못을 박았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또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를 또 우리의 뭐 어떤 같은 동족 역사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민족으로 인정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군이 이 백두산에 이제 강림을 해서 송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문화가 발전을 시켰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산 일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중림지는 백두산과 송화강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유아부인이 넘어온 것도 이제 송화강을 다 건너고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까 보여준 그 강력 안에서 일어난 역사와 문화는 다 우리 것이다. 그런 그게 의미인 것 같아요. 대전제입니다. 그게. 예, 그건 뭐 논리상 맞는 얘기거든요. 그 중간에 이민족이 들어온 거는 몇 번 없었다는 거죠. 진화족이 들어온 것은. 거기에 있는 민족들, 계열은 이제 뭐, 여기 책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계열을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을. 구분하고 있고 또 단재 신재호 선생님도 다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동네 파미르 공원에서 이제 동쪽으로 발금을 찾아서 동으로 같은 위도상으로 동으로 와서 우리 한반도로 왔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터미널 논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이 살고 좋은 곳이다.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조선이 우리 민족이 그 중문에 대륙에 있다가 왜 이 동쪽으로 끝까지 이 한반도로 왔을까? 늘 우리는 이제 이걸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밝은 곳, 좋은 곳을 찾아서 오고 여기에 틀을 잡은 겁니다. 거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하는 총균세 예,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총균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 일본 편을 얘기하면서 일본은 300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강보에 있던 나라였다. 강보 우리 그래. 품 안에 있었던 나라라고 그 총균세도 보면 묘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재 선생님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세 가지를 들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보다 문화라든지 다 떨어지고 우리가 가르쳐 준 일본이 어떻게 해서 몇 년 사이에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커졌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단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렇게 보면 이 당군이 있었던 그 영역 안에 역사는 다 우리 역사다. 진화족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진화족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니까 중국의 한족하고는 그러니까 그 부류를 우리 민족의 같은 부류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고구려와 발해를 갖다가 중국이 지방 정권이라고 보는 것은 고구려 발해를 이은 그 역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이 저거 역사라고 하는 기거든. 그러니까 동북 공정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셈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그 대륙사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계승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방 이후에 네. 우리 민족 사학의 그 항맥이 끊어졌다는 거죠. 네. 네. 그 이유는 네. 뭐 많이 돌아가시고 또 북한으로 가고 뭐 이런 연유 때문에 그 항맥이 끊어지고 이제 이병도가 차지하는 바람에 해방 이후에도 계속 네.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반민족 뭐 우리 처벌이라든지 잔재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 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민족주의 사관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지금 민족주의 사관 예, 예. 완전 일치하죠. 완전 일치하는데 이제 문제는 단재 선생님을 이제 우리 대학 저 강단 사학이나 젊은 사람들은 또 송호정 같은 분 교수님 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단재 선생님을 네 자로 얘기하면 정신병자, 세 자로 얘기하면 또라이 이렇게 지금 이제 폄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말을 하죠? 네, 뭐 이름 뭐라고요?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단재 보면 선생을 그런 식으로 네 자로 말하는 표현하면 정신병자, 세 자로 얘기하면 또라이.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폄하를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사학자들도 도저히 이 단재 그 사관, 단재의 역사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한계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나 이병도의 회계나 또 북한의 연구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게 정통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젊은 역사학자들 얘기는 자기들도 그리 하고 싶은데 네. 자료가 없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뭐 경향도 있습니다. 네. 예, 찾았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원장이라는 권희영이라는 자가 네. 공개 학술회의장에서 단재 선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신채호는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이고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자, 이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원장 권희영 이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반드시 이거 좀 청산해야 될 이름이네요. 이거 정말 너무 충격입니다. 뭐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연구비 줘서 연구시키다가도 그 뭐 발주 기관이나 정부의 책임자 바뀌어버리면 취소시켜버리고 회수하고 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자료가 그거 한 편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그 고조선의 역사와 영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민족의 역사, 그러니까 요나라, 금나라, 네. 청나라 이민족의 역사도 우리 역사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던 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가치관이랄지 사관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청나라의 역사 이것도 잠깐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청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이 마지막 황제 푸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청나라는 우리가 뭐 아다시피 그 태조부터 예. 우리와 뭐 많은 이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명나라 이제 숭배 하고 청나라는 이제 오랑캐라 해서 이제 뭐 후금 때부터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치려고 보니까 우리 조선이 걸리니까 이제 조선을 쳐들어온 게 이제 정묘 병자호란이죠. 그런 걸 겪으면서도 우리 조선을 멸하지 안 하고 그대로 다 두었죠. 그래서 이제 형제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군신 관계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망한 것은 단군 이래의 최초의 사건이다.
우리 이 배달 민족 강력 안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국가가 최초로 끊어진 사건이다. 다 망해버렸죠. 다 망했습니다. 청나라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예, 그게 당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청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 이제 만주국 이제 설설 때 초대 이제 왕을 했던 푸이 이제 그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그 네. 영화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첫 장면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성인병 나는 애신강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는 이제 진화족은 아니고 한족은 아니고 우리와 같은 계열 같은 뭐 핏줄이었던 것만은 뭐 틀림없습니다. 민족 계열상. 그런데 다만 이 강력에서 서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들 지방정권끼리 내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우리 민족끼리 이 강력 안에서 일어났던 내전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어떤 나라가 통일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뭐 이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청나라의 그 시조 누르하치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저기 이제 신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김씨라고 네, 스스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애신강나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애신강나 이게 네, 신라군요. 아 그래서 금나라의 청나라의 원래 그 국호는 금나라였어요. 금나라 또 후금 후금 그러다가 했다가 이제 그래가 청으로 청나라로. 바뀐 건데 그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여하튼 이제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뭐 가까이 있으니까 뭐 청나라나 또는 거란도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 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도 네. 좀 고려는 특별하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을 하고 했는데도 보통 몽골은 그 당시에는 저항하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대량 학살을 해버리고 그런데 고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을 했는데도 그런 잔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마국으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그 아시아에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 기마민족들, 유목민족들한테 좀 어떤 특별한 대우를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로 대우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런 사상들이 네. 이 밑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제가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고 우리 그 작전 무슨 작전입니까? 미라클 작전이가 그걸 보고 내가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거기가 바로 단재 선생님이 얘기한 파미르 고원이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민족이 거기서 왔다라고 단재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고 해초 스님이 갔던 곳이 바로 그것이고 거기가 실크로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적 중에 우리 신라 근간이 거기서도 발견이 발견되고요. 됩니다. 네. 이런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슨 장군이고 당나라에 그 장군 해가지고 그 정벌했던 고선지 거. 장군, 고선지. 네, 예, 고선지 장군, 네, 고선지 장군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전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6 내지 10%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이 우리하고 가까운 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최고 가까운 민족이 한 인구 비율로 보니까 한 6 내지 10% 정도 되더라고요. 맞네요. 예, 예.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라클을 성공했고 네. 또 전후 복구 사업도 중국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전후 복구 사업 해줘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한류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칼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우리 유전자가 네. 나는 그 핏줄이 다 같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 대륙사관이 맞네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대륙적으로 사고를 하고 역사를 바라봐야지 네. 이렇게 협소한 그 반도에 그 안에 옹색하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배우면 안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 고구려의 진치성 예.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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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저 네. 천고라는 책은 어떤 책인 거죠?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발간한 잡지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잡지책이고 네. 참 어렵게 중국에서 이제, 네. 하신 책이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교육을 애들을 잘 키우려면 역사 교육을 시키라. 그리고 또 역사를 또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도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역사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도 단재 선생님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학교에서 교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제사를 세우고 박달학원을 세워서 이제 우리 외관 신규직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국사 네, 이제 교사를 또 네.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단재 선생님 이름을 딴 잠수함이 이번에 진술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 밑, 신채호함. 아, 네, 오른쪽 네, 밑에 있는 사진이 예. 예, 단재 신채호함입니다. 네. 예, 거기 이제 단재 선생님 며느님 네, 저도 이정남 갔습니다. 여사님도 아, 가셨고 그러셨군요. 예. 그다음에 어. 저 위쪽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니까 초심님도 가셨네요. 아닙니다. 초심님 아니에요? 위에 사진은 네. 위에 사진은 이제 우리 단재 학당 아, 이제 비전 단재 선포식 할 때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초심께서도 오셨죠. 네. 그래서 위에 사진은 단재 학당 이제 비전 선포식 할 때 그림이고 아. 밑에 것은 이제 단재 신채호함 진수식에 그 아. 며느님과 제가 가가지고 뒤쪽에 한 가운데 네. 예, 보면 저도 서 있습니다. 흰 제복 입은 사람들은 육군 참모총장하고 전부 다 별들만 해군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들 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올해 찍은 건가요? 예, 그렇죠. 올해. 지난 네, 9월 달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네.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뭐 감동 깊게 저희들도 참석을 했고 또 해군이나 또 근조한 그 회사에도 극진하게 저희들 모시고 해서 대접도 잘 받고 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 단재함이 이제 우리 이 당보고 선생 뒤를 이어서 이제 바다를 이제 네. 장악을 할 겁니다. 네. 멋지네요. 자,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우리 네. 그 대한민국 역사학계 계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얘기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족 사학과 식민 사학으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식민 사학은 저희들이 뭐 중간중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민족 사학은 다시 이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식민지 현실 인식에 기초해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역사학 방법론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밑에 얘기나 뭐 위에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계보를 따라가 보면은 식민지 현실화에 이제 인식을 한 역사 방법론에 가면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론 사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정 사학이 여기서도 나오죠. 그런데 대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유심론 사학에 가깝고 또 몇몇 분들은 이제 문화 사학으로도 이제 이렇게 심취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키스트나 사회주의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제 역사주의 이제 경제 사학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보로 보면 우리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심론 이제 사학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뭐 분류라고 봅니다. 민족 사학은 뭐 다 같이 사회주의 하든 뭐 자본주의 하든 다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지. 네. 뭐 구태여 뭐 구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자, 이병도 사학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네. 필요하고요. 자, 이 극복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병도는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극복을 그렇죠. 하겠죠, 그죠? 예. 그래 참 이 어떻게 극복했나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네. 연구서가 네. 연구서가 있는데 이 책을 출판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이 책은 이제 조선 총독부 그 이제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병도하고 신석호 들의 그 행적과 또 해방 후의 행적을 비판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사학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이제 유학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고 그래서 역사 조작을 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주류 사학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학계를 장악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또 한국 전쟁도 이제 한 몫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장악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책이랍니다. 그런데 저 책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벌써 출판 예, 금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출판 금지된 과정을 제가 여기 좀 놨었던 것 같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네. 저자가 김병기 박사라고. 김병기 예, 박사. 김병기 박사인데 예. 여가 이제 우리 독립 후손자 손자입니다. 또 독립 유공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이제 이덕일 한가람 연구소 그게 이제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또 공직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광복회에서 맞습니다, 네. 예, 뭐 저기 그 연구원 원장님을 맡고 예, 계세요. 원장으로 했었죠. 예, 예. 원장으로 학술원장, 예. 예, 원장으로 할 때 이 책을 썼는데 그 원장이 바뀌고 나서 네. 바로 이 책을 출판 금지를 바로 시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시중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네. 일단 그런 경위로 해서 이 책도 안 된다. 이거 자기들이 볼 때는 이병도 진석호를 비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거 식민사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출판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법원에 출판 금지 뭐 결정이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식민사학을 극복하기란 참 뭐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 취소됐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검색 한번 예, 예, 해보시죠. 예.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식민사관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안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또 우리 제사학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네. 중요하겠죠. 그 리즈린의 고조선 연구가 이제 지금 리즈린 박사가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북한 사학자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네. 이제 그 내용은 뭐 생략하고 네, 네.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고대사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고대사 체계에 대해서도 네.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것도 저희들은 이제 대륙사관이나 그렇죠. 네. 뭐 그게 뭐 일맥상통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우리 이 조선 북부여로 이어져서 고구려로 이렇게 이제 이어진 이제 우리의 정통, 이제 국통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식민사학에서 얘기하는 이 상고사 부분은 많은 차이를 이제 가지고 있죠. 네. 네. 뭐 우리가 사실 단군의 기원이나 이런 게 단군이 이제 국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화가 아니고 국조라는 네. 것을 차라리 이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네, 있나요?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한 몇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군 기원을 쓰자. 단군 기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단기.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할 때 보면 단기로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박정희가 없애버린 겁니다. 단군을 쓰니까 서기하고 헷갈린다. 그래서 단군 기원을 없애버리자 해서 이제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당군을 쓰면은 중국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고 깊은 민족이라는 게 단번에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군 기운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중국의 어떤 단민족 통일 국가론,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역사와 문화는 다 자기 것이다 하는 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 즐겨 먹는 김치 저거 거다. 우리 이 중국에 사는 많은 민족 중에 조선족, 우리 민족이 즐겨 쓰는 호신술, 태권도 우리 거다. 다 그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정한 논. 조선은 자기들을, 일본을 이제 이렇게 비수를 내리꼽는 흉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조선을 정벌을 해야 된다. 이제 정한 논. 그와 같은 그런 이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토나 역사관에 대한 이론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이 이제 국사 교과서도 개편을 해야 되고 역사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당군기원을 쓰자. 이거 남북한이 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써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글을 썼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국회에서 제가 저 그림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만은 남북한이 똑같이 당군 기운만 쓰면은 남북한의 통일성 회복, 그리고 우리가 통합 방안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하고 있을 때 백두산 가서 손드는 것보다 차라리 당군능을 방문해서 인사를 올리는 게 나는 더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 봐서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남북한이 동질성 회복을 하고 통일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이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당군 기운을 사용하면 끝난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 당분간은 우리 서기 뒤에다가 가로 열고 쓰면 되지. 북한도 마찬가지.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은 이제 주체연 쓰고 주체연어 쓰고 또 우리 당군연어 쓰고, 이거 간단합니다. 법 만드는 거는 폐기한 법이 있거든. 이거 당군연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 폐기하는 법률이 있어. 그 폐기하는 법률만 없애버리면 당군 기원에 관한 법률 그거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력, 그러니까 뭐 2021년 플러스 2,333만 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헷갈릴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군사 접근하고 나서 이제 뭐 서역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게 또 뭐 서역 그 세력의 양독이죠, 그죠? 양독에 의해 가지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 시간도 30분 조절 못한 것도 동경시, 지금도 이제 동경시간 쓰고 있는 것도 똑같거든요. 한미 간의 군사 작전을 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북한은 바꿨잖아요. 바꿨다가 또 바꿔버렸죠. 바꿨다 다시 원성 그래서 복귀했습니까? 북한 바꾼 대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예. 김정은이가 남북한에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바꾸겠다 해서 원위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공이 쓰다가 통일이 되면 단기로만 쓰면 되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당군 기원을 꼭 썼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병도 사관,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당군 기운을 쓰자. 네. 그걸 이제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단군 사료, 그러니까 일본 일왕 도서관에 지금 많이 보관되고 있는 단군 사료를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걸 가져와서 연구를 한다면 예. 훨씬 더 우리가 식민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문 기사에는 당군 관련 사료 일본 왕실에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위에 그 그림에 보면은 방송에 나왔던 게 한 5만 건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밑에 우리 이제 저기들 박사님께서도 그런 이제 정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박창아 이제 박사가 그 사료실에 이 왕실 도서관에 사서로 있으면서 직접 이제 목록도 작성하고 2차 대전 때 비행기 폭격에 대비해가지고 그 사료를 직접 옮기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귀국을 해가지고 이병도 선생님도 찾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단군 사료가 많고 하니까 이걸 그렇게 고쳐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학교에 국사 교사로 가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 최기철 박사님이 이제 정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 단군 자료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 환수 해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사용증 쓰고 가져간 겁니다. 1925년도에 전부 다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 그 빌린 대금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사용료도 임차료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로서. 네, 네. 예. 저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지금 저것을 우리가 돌려받아 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는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목격자들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걸 다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그냥 저들이 그거를 그냥 숨겨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확실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좀 위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식민 통치를 받았던 국가와 그 지배국 사이에 늘상 있는 건데 항상 식민 통치를 받으면 침략국이 여러 가지 문화재와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통 보면은 피지배 국가는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약탈한 국가는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자기네들은 적법하게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책들인데 저게 뭐 몇만 권이든 또는 몇천 권이든 몇백 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뒤따르는 법적 문제들이 생겨버려요.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좀 그 주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뭐 방송에서도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보도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방법까지도 그 방송에서 제시하는 것도 저는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목록도 뭐 네. 다 작성이 돼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렇답니까?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환수할 건 재임대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네. 것까지 다 한번 논의는 한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이병도 사관을 또 극복해야 되는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정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학계, 그 제야 사학계만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저희들이 아무리 뭐 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다고는 또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다 미루 짐작할 수 있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거기 앉는 사람이 전부 다 친일 사학자들이 앉고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뭐 고쳐지지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줬죠. 가야사를 연구를 해서 우리 역사로 편입을 해서 가야 철기 문화 그렇게 우수함을 강조하려 했는데 지금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까 김문국 얘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임나 본부서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사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서 가야사 연구하는 거 보면 일본의 주장과 똑같은 설명 해설 달고 다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면 그게 다른 산하 기관들이라든지 단체들
그리고 또 각 부처들 해당되는 각 부처들이 진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어떤 지도자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의식 개선 또 그러한 또 실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죠. 저는 그 방법을 좀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라고 국사학계에다가 비용 지원을 해주지 말고 뭐 고고학과나 네. 또는 인류학과 그쪽 교수들한테 차라리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신한대학교 이덕일 교수님이 신한대학교 신인류학과 네. 이제 그 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학과를. 네네. 신인류학과가 아니고 신한류학과보다 한류학과. 예 네. 그게 만들어서 역사 강의를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네.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학생들은 네. 이제 식민사관 기존에 강단사학에 가서 배워야 네. 자기가 어떤 뭐 일도 할 수 있고 또 진학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와서 배울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이 민족사학 이거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네. 이런 역사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대사를요. 그냥 인류학자들한테 연구하기에 네. 맡기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예. 역사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아유 이미 너무 세뇌가 돼 선입견이 있어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고사 그 전공한 강단 사학자들한테 아무리 지원해줘봤자 다른 거 안 나오고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 고고학자들한테 당신네들이 문헌연구소부터 실제 필드에 가가지고 발굴까지 해서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예. 방법이 되고 뭐 예. 교과서 얘기할 때도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교과서도 꼭 뭐 거민정 국정 교과서도 좋지만은 예. 이제 우리 민족 역사학자들이 쓴 교과서를 예.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네. 그리고 또 정규 어떤 과정에서 하지 못한다라면 네.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런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하고 일본이 이제 맺었던 그 간도 협약 이것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제 전공 얘기를 네. 말씀을 해주시네. 네. 제가 간도 협약, 예, 네, 네. 이 간도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도 협약이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을 때 이제 이루어진 일이라서 간도 묵시록이네요. 네,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쓴 장편 소설. 조금 앞으로 이렇게 좀 소설입니까? 주시면, 예, 좀 뭐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방 영토 네. 연구라는 이제 첫 책도 그거는 이제 연구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소설을 쓴 겁니다. 간도 땅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은 방금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도 땅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구한 말에 이제 간도 관리사가 파견이 됩니다. 이범윤 선생님이 이제 간도 관리사로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을 우리가 개간한 땅을 호적부를 만들고 지적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다 드리죠. 네. 그러자 이제 위안스카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종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해가지고 이제 소환령을 내리는데 이범윤 선생님이 소환을 불응을 합니다. 이 간도 땅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응을 하고 이제 독립부장투쟁에 나섭니다. 네. 그때 만들었던 호적부와 지적부를 보찜으로 늘 메고 다녔었습니다. 그 이범윤 선생이요? 네, 이범윤 선생님.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게 28개면을 4개 군에 복속을 시켰죠. 그리고 관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 토지 대장을 메고 다니시다가 청산리 전투를 마치고 일본의 반격으로 이제 자유시로 넘어가죠. 러시아로. 이범윤 장군 말씀하시는 예, 이범윤 거군요. 장군. 그건 이제 이범윤 총재. 네. 처음에는 이범윤 관리사였죠.
아, 그렇군요. 간도 관리사였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보찜에 든 토지 이 대장을 청살리 바위 밑에다가 감춰놓고 가십니다. 네. 그러면서 41년도에 몰래 귀국을 해가지고 마포에도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만든 지적부를 청살리 바위 밑에다가 감춰놨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라. 언젠가는 중국하고 이 간도 땅에 분쟁이 생기면 이걸 제시를 하면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네. 네. 그거 찾았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제가 찾아 나선 12년 동안에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 소설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설로 썼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간도 토지 대장을 찾아서 활동한 내용들을 소설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네, 뭐 네. 르포 형식으로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 형식으로 네, 네. 재미를 좀 더해서 쓰셨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09년도에 사실 이제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이 땅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1909년도에.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강력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간도 협약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경 협약을 했던 것은 국경선이 만들어졌던 것은 1627년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이제 국경 조약을 맺죠. 강도 회명이라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조 변책, 버드나무를 치고 성문을 만들고 책문을 만드는 그 성을 짓죠. 그 오른쪽은 다 우리 거죠.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게 다 우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조 변책에 의하면.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국경을 새로 정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라. 토문강이 어느 강인가 하면 송화강으로 해서 흥룡강으로 흘러가지고 연해주고 다 우리 땅이죠. 근데 그걸 두만강으로 해석을 예,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봉검을 시켜놨는데 비만장지대를 만들어 놨었는데 188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오죠. 그래서 싸움이 나고 서로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정회담을 하게 되죠. 그게 1885년도.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또 1887년도에 국정회담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왜? 토문강 해석 때문에. 우리는 송화군에서 흥룡강으로 가는 게 기다.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그걸 만주어로 하면 토문이 도문이요, 도문이 두만이다. 그래서 두만강이다. 이래가지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888년 4월 28일 날, 4월 24일 날 유엔스카이가 우리나라 조병직 외무독관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1885년도, 7년도에 국정회담에서 결론을 못 냈으니까 다음에 날을 잡아서 국정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05년도에 울산정약을 맺고 일본이 우리가 그러면 국정회담 할게 해가지고 1909년도에 간도협약을 맺어서 넘겨줘버리죠. 나쁜 놈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러시아군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그 만주는 뭐 중국이 차지하게 됐죠. 이 땅은.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제 하얼빈 협정, 평양 협정을 맺어서 그걸 북한에 기속을 시키려고 협약까지 다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음에 네. 시간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 네. 간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괜히 흥분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네, 얘기인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사님.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네. 아까 총성 없는 전쟁, 네, 네. 역사 전쟁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이제 붕괴되면 중국이 이제 점유하는 5단계 시나리오 네. 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무너지면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또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그게 아니다. 북한이 무너지는데 대비를 해서 제2의 휴전선을
설정을 해야 된다.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도 들어오고 우리 미군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싸움이 불가피하다,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과 협의를 해서 국경선을 정해야 된다. 그걸 제4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1안이 도만강 압록강에서 50km 들어와서 그다음에 청천강, 대동강 이렇게 사전에 중국하고 협약을 해서 중국의 그 이북 땅은 떼어줘야 된다.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방 백서에도 보면은 4개국 분할 통치안이 나오고 그 4개국 분할 통치안을 중국이 받아가지고 중국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4개국이 분할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해야 된다. 혹시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분할 통치 지역들을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두 개 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든지 잘못되면 북한도 중국의 제4성이 될 수 있다. 동북 삼성의 4성이 될 수 있다. 이는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단시간에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식민사관을 까부수는 방법밖에 없다. 식민사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도의 식민사관 방송한 뭐 이유도 목적도 바로 뭐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이제 친일파들 척결하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정신사관 이런 것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까 그리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끝으로 정철승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라를 빼앗겨 본 민족은 정말 그 끔찍한 그 후유증을 겪게 되고 이제 그것이 남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 끔찍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 해방된 지 이제 8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식민사관 이병도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병도 사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얼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나라는 해방됐지만 얼까지 완전히 되찾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병도 사관도 극복하면서 우리의 얼도 되찾는 그런 그 시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